안녕하세요. 리딩의 용용입니다. 오늘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전에 저는 20대에 한 8년 정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행사를 다녔었는데 그 여행사가 일반적인 여행사는 아니었고요. VIP라든지 회사의 회장님들 혹은 국회의원들, 뭐 장관급 수상들 이런 분들을 제가 해외에 보내드리는 그런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 거래처 제 손님 중에 한 분 중으로 지금 자민당에 국방부 장관으로 계시는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될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하루는 그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한국 사람으로서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여러 생각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국방부 장관 정도가 되시니까 물어볼 때 질문할 때도 그냥 일본 사람이니까 당연히 타케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저는 화를 냈겠죠. 하지만 그분이 저를 신경 써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독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물론 저의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제 생각이 한국인을 대표하는 생각도 아니고 일개 한국인의 한 명의 생각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한국인의 99%의 사람들은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독도에 관련된 노래까지 있고 그거를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방송에서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 교과서에도 그런 것들이 실려 있다고. 즉 한국인의 거의 99%가 독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 자, 독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되냐고 했을 때 7%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 7% 중에서도 자, 그럼 독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물론 영토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로 뺏고 침략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고구려 때도 엄청나게 땅이 넓었죠. 발해 때도 엄청 땅이 넓었어요. 하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영토라는 거는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이 본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국민의 대부분 이상은 최소 과반수 이상은 그 영토가 어디에 있고 정확하게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기 위해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본에서 제가 있으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일본은 물론 이제 드라마도 있고 뭐 연애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하고 거의 시청률이 비슷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 관련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도 하면서도 그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줘요.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정말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하기 쉬울 만큼 아주 쉽게 경제와 세계 정세를 풀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시청률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제 8년 동안 이제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치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았고 또 그 정치를 아주 쉽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가 좋고 나는 누가 좋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왜? TV에서조차 미디어에서도 그런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마 요쯤에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총선이 아니죠.
국회의원 선거 있었죠. 국회의원 선거율을 봤을 때 한국은 66.2%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선거였어요. 임에도 불구하고 66.2%가 나왔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총선 때가 투표율이 무려 77.2%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은 투표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일본을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로 나뉘지 않고 미국처럼 상원의원, 하원의원처럼 나눠지는 것처럼 참의원 선거와 그리고 중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참의원 선거율을 보면은 48.8%, 그리고 중의원 선거를 보면은 53.6%로 50%를 밑돌아요. 즉 10명 중에 5명만 투표를 하고 5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육기관에서 교육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나 그런 곳에서 교육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냐?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은, 예를 들면 금융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6%가 저축을 해요. 그리고 24%가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20% 정도가 채권이나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물론 저금리인 것도 있지만 43%가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37%, 무려 40%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채권 펀드가 20%가 되죠. 즉 뭐냐? 거의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주식 혹은 채권 펀드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금리가 15%에서 심지어 20%까지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은 한 2%대로 내려왔죠. 금리가 내려갈수록 저축률은 줄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금리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저축률이 변함이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돈이 생겨도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심지어 정부에서 주식 투자를 더 하라고 이런 조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니사라는 게 있어요. 이 니사는 뭐냐? 한 명당, 국민 한 명당 10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00만원 정도까지는 그 돈을 투자했을 때 그 돈으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면은 배당금이 되었던, 아니면은 그 수익에 대한 차익이 발생되었던 간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한테 주식 혹은 채권, 펀드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요. 그 결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상류층, 그리고 중산층, 그리고 빈곤층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게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산층의 비율이 점점 줄어요. 매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2016년도 기준인데요. 4년 전 통계예요. 4년 전 통계인데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66%밖에 되질 않아요. 그리고 상류층이 20%, 그리고 빈곤층이 15%예요. 그에 비해 일본 같은 경우는 중산층이 두텁습니다. 80%죠. 그리고 상류층이 13%, 빈곤층이 7%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 부의 격차, 물론
상류층과 빈곤층의 부의 격차는 커요. 똑같아요. 한국이든 일본이든 같지만 이 두터운 중산층이 있기 때문에 행복도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나고 여유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TV나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온라인 매체들에서 하는 것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아주 작지만 작은 경험 혹은 성공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들 혹은 그런 경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편하게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그런 중산층이 조금씩은 늘어났으면 그래서 다 같이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고요. 제가 굉장히 대단하고 뭐 뭔가 결과를 냈거나 성공자도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드리고자 앞으로도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 좋으셨으면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